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시군구별 평당 가격의 변화를 살펴보는 영상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지난 시간까지는 데이터를 쌓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이제 아마 데이터를 쌓고 있는 중이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쌓여진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분석을 해볼까 하다가 이제 주제별로 하나씩 나눠볼까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데이터 분석은 시군구별 평당 가격의 변화를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서울특별시의 시군구 데이터를 비교를 해볼 예정이고요. 그 중에서도 3개만 뽑아서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이후에 이 시군구별 평당 가격의 변화에 대해서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블로그 주소 가서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지난 시간에 R코드, 지역 코드를 가지고 왔고, 그 지역 코드에서 서울특별시만 뽑아내는 을 찍으면 이렇게 결과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일단 10개만 찍었고요. 11110이라는 거는 서울시 종로구. 그래서 오늘은 서울특별시에 있는 구들만 뽑아서 이제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데이터가 다 쌓이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쌓인 데이터를 확인해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강북구와 성동구, 그다음 종로구의 데이터가 쌓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서울특별시만 뽑기 위해서는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특별시를 뽑고 여기에 인덱스를 뽑으면은 저희가 원하는 서울특별시의 이 R코드를 다 가지고 올 수가 있습니다. 자, 봐볼게요. 프린트, 그쵸? 이게 지금 서울특별시의 R코드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쌓여진 데이터를 확인해 보니 이 정도만 있어서 제가 이렇게만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제 불러오는 데이터,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R코드의 기준으로 불러와서 다 이렇게 차곡차곡 붙일게요. 그래서 로드 데이터라는 거를 해보면 글롭을 이용할게요. 글롭은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데이터에 제가 아파트 트레이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별점 CSV로 하면은 이 파일의 리스트가 다 불러와집니다. 한번 이 글롭에서 파일 리스트 가져오는 부분을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그래서 어떻게 가져왔는지를 보면은 이렇게 1110 디렉토리 아래에 있는 CSV의 파일의 리스트를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로드 데이터를 해서 넘겨주면은 될 것 같아요. 데이터가 어떻게 들어있는지를 확인을 했고, 이제 이 파일 리스트에 있는 값을 다 하나씩 가지고 와서 붙이면 되겠죠. 그래서 파일 리스트에 read CSV, 지금 현재 CSV의 파일이기 때문에 read CSV로 파일 이름을 넘기고 인덱스 컬럼은 가져오지 않을게요. 이 이유는 나중에 후에 데이터 프레임의 그 프레임 길이를 컨캣을 하는데 그 붙일 때 이제 인덱스 컬럼이 있을 경우에는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지금 빼는 겁니다. 그래서 리스트 여기에다가 붙일게요. 데이터 프레임을 계속 가지고 오고 최종적인 아이템 df라는 거에서
리스트를 이렇게 붙일게요. 판다스에서는 이제 컨캣을 지원을 하는데 이 리스트에 데이터 프레임을 넣어놓고 그 리스트 프레임을 다 붙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두 개의 테이블을 아래로 차곡차곡 붙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템 df라는 거를 이제 리턴을 하면요. 예를 들어서 딱 하나만 불러볼게요. 이게 PD죠. 그러면은 결과가 이렇게 나옵니다. 1110이라는 지금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모든 매매 데이터를 다 불러온 거예요. 그래서 DF의 길이를 보면은 총 2114번의 거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이제 R코드로 루프를 돌리면 되겠죠? 그래서 동일해요, 이것도. 아이템 df를 동일하게 붙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템 df 리스트를 정의를 하고 붙이고 마지막에 리스트면은 아까는 2114번이 있었는데 이제는 이 세 개의 시구에 대해서 읽었기 때문에 더 많은 거래 내역이 있을 거예요. 다른 곳은 더 많네요. 그래서 이제 df를 한번 출력을 해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데이터 프레임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거는 전처리예요, 전처리. 전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 전처리를 왜 해야 되냐면은 이 df에 이 컬럼의 타입을 다 확인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 거래 금액이라는 게 사실 숫자가 아니라 지금 보면은 스트링으로 되어 있어요. 건축 연도도 뭐 지금 보면은 인트로 되어 있죠. 그래서 만약에 제가 이 지역 코드를 그룹으로 해서 모든 걸 썸을 해버리면은 건축 연도도 그냥 더해져 버리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전처리를 해볼게요. 지금 거래 금액이 오브젝트인 걸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거래 금액이 사실 저희가 원하는 거는 인트의 그 숫자의 값일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예를 들면은 지금 거래 금액이 이렇게 처리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거래 금액을 이 어플라이라는 거는 하나의 로우를 접근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플라이를 하면은 0번째 로우, 첫 번째 로우, 두 번째 로우 이처럼 열을 차례대로 내려오면서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x라는 값은 이, 이 하나의 컬럼의 값이 되겠고요. 지금은 제가 거래 금액이라는 거에 컬럼을 선택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한 줄씩 포룹을 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포룹을 돌면서 여기에 콤마를 없애주고 그 다음 인트로 바꿔라 라는 전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처리를 하면은 딥 타입을 확인하면은 이렇게 변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거래 금액이 인트로 바뀌었잖아요. 이전에는 오브젝트였습니다. 이 바꾼 이유는 이후에 숫자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인트가 아니라 스트링이면은 스트링 처리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전 처리를 하나씩 다 해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전 처리한 내용을 여기다 정리를 미리 해놨습니다. 그래서 평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용 면적을 3.30578로 나누는 값이기 때문에 이런 평수라는 새로운 컬럼을 추가하고 이제 평당 거래액이라는 새로운 컬럼은 이제 거래 금액, 실제 거래 금액이 있지만 저희가 평당 거래 금액이라는 컬럼은 없어요. 그래서 전용 면적으로 나눈 값을 평당 거래 금액으로 해주고 앞서 말한 건축 연도도
숫자의 값이기 때문에 더하거나 빼면은 건축 연도에 계산이 돼버리기 때문에 스트링의 타입으로 바꿔주고 연도도 다 똑같아요. 월도 다 똑같고 지역 코드도 스트링으로 바꾸고 데이트 여기서 데이트는 이제 판다스에서 제공하는 파이썬에서 제공하는 데이트 타임의 형태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숫자 포맷이 지금 위에서 확인을 해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2016에 01. 그래서 2016에 01. 이 포맷은 그냥 파이썬이나 파이썬 데이트 타임에 가면은 이런 포맷에 대한 정의가 있습니다. 지금은 2018에 01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스트링 포맷을 사용해서 데이트를 바꿔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역 코드가 있는데 그래서 일단 지역 코드도 위에 보면은 11110으로 되어 있지만 저희가 실제로는 이제 서울특별시 종로구라는 값이 더 저희에겐 익숙하죠. 11110이라는 코드보다는. 그래서 지역 코드도 다 시군구로 바꿔주는 전처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는 한번 이 스트링 처리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 아까 에러가 났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지워주고 전처리를 이렇게 했다. 그래서 데이터 타입을 확인하면은 원하는 값으로 다 변경된 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최종값을 한번 찍어 볼게요. 최종값을 찍어 보면은 아까는 이 시군구가 없었는데 시군구가 생겼고 뭐 평당 거래액도 생겼고 그리고 거래 금액도 숫자로 되어 있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확인이 가능하고 이제 오늘의 주제가 시군구별이잖아요. 시군구별 평당 가격.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이거를 시군구별이니까 그룹을 해줄 거예요. 시군구. 근데 이제 데이트라는 것도 함께 필요하죠. 왜냐면은 몇 월 며칠에 몇 년도 몇 월에 어떤 시군구에서 이 평당 거래액이 어땠느냐를 알아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그룹 바이로 평균을 구해 볼게요. 그래서 df의 grp는 그래서 이렇게 헤드를 찍어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이 리셋 인덱스를 해준 이유는 이 리셋 인덱스를 하지 않으면은 이 시군구와 데이트가 여기 인덱스로 그냥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이 시군구라는 컬럼을 바로 접근을 할 수가 없고 이 데이트라는 컬럼을 바로 접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두 개의 컬럼이 그냥 인덱스가 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리셋 인덱스를 해줬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최종적으로 필요한 거는 이 항상 차트를 그리기 전에는 그림을 그려야 돼요. 내가 어떤 값을 어떻게 그릴지. 그래서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이 인덱스는 날짜여야 되겠죠? 날짜. 왜냐면은 이 X축이 날짜가 될 거니까 날짜가 될 거고 이 컬럼은 각각의 시군구가 될 거예요. 그리고 여기 채워지는 내용의 값은 평당 거래액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엑셀을 쓰면은 피봇 테이블이라는 걸 많이 써요. 그래서 이 판다스에서도 피봇 테이블이 지원이 가능하고요. 이거는 이제 데이트를 인덱스로 쓰겠다 라고 정의를 하고 그럼 컬럼은 시군구로 하고 그 다음에 value는 으로 하겠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df의 원래 grp죠. df의 그냥 pivot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df의 pivot은 이렇게 나오겠죠. 날짜가 있고 각 구마다 여기는 평당 거래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x축은 날짜가 될 거고 y 값은 이제 각각 이 시군구별로
찍힐 거예요. 그 df의 피봇에 플랫을 그리면은 안 나와요. 값이 안 나오는데 이게 왜 이러냐면은 이 주피터에서는 따로 차트를 쓰기 전에 설정을 약간 해줘야 돼요. 아마 주피터를 원래 사용하시고 이 매트플랫립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한글이 깨져서 나오지 않을 텐데, 만약 한글이 깨져 나오신다면은 이렇게 뭐 나는 고딕체를 다운로드 받으신다든지, 아니면은 뭐 배달의 민족의 책을 받으시든지, 뭐 한글이 지원되는 글씨체를 받으시고요. 이 매트플랫립에 폰트 매니저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폰트 매니저의 프로퍼티에 이 폰트의 네임을 가지고 오고 그 네임을 설정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아래에 블로그의 주소로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찍어보면은 값이 나올 거예요. 그쵸? 값이 잘 나오죠? 지금 시군구별로 이게 평당 거래액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좀 더 보기 더 쉽게 약간의 설정을 추가할게요. 이거는 사실 이 판다스 플랫이라는 이 메소드에서 지원하는 파라미터를 한번 확인해 보는 게 좋으실 텐데요. 저는 미리 사용하는 게 있어서 이렇게 써볼게요. 이 값 외에도 지원하는 파라미터가 많으니까 한번 찾아서 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시군구별 평당 거래액이라는 타이틀이 붙고요. 지금 그리드, 왜냐면 이게 Y축이 나타내는 이 값이 그리드가 없으면은 어디에서 어떤 값인지 확인하기가 좀 어려워요. 이 마커라는 거 V를 쓴 거는 이쪽, 이 꺾이는 이 값들의 V 표시를 하는 거고요. 이렇게 이 플랫의 리턴 값을 가져오면은 이 차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차트에 Y 라벨을 둘게요. 평당 거래액. 이게 API 문서를 보면은 이 단위가 10,000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10,000원이라고 써볼게요. 그리고 X는 연월 값이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저장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시군구별 평당 거래액 서울 특별시 라고 해서 .png로 저장을 해 보겠습니다. 저장을 하면은 이렇게 png의 그림으로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저희가 확인하고 싶었던 거는 서울특별시에, 여기 서울특별시라 쓰는 게 낫겠네요. 서울특별시의 연월에 따른 평당 거래액에 대한 추이를 이제 확인하는 차트를 그려보았습니다. 2016년 1월부터 2018년 7월까지의 평당 거래액이 어떻게 변화했는지에 대한 추이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면은, 근데 여기 약간 좀 글씨가 깨졌잖아요. 깨지기보다는 좀 화질이 안 좋은데, 화질도 한번,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차트를 하나 이제 그렸고요. 또 다른 차트를 또 하나 그려볼까 합니다. 그래서, DF의 피봇에 디스크라이브한 이 정보를 차트로 그려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데이터 프레임의 describe라는 말은 이 각각의 컬럼에 대해서 몇 개의 컬럼이 있는지, 그 컬럼의 평균은 몇인지, 그리고 그 컬럼의 표준 편차는 몇인지, 최소값, 최대값은 몇인지, 그리고 하위 75%, 그 다음에 상위 75%, 그리고 중간에는 어떤 값이 있는지에 대한 요약이 된 테이블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테이블과 함께 보통 민맥스와 얼마나 편차가 있느냐를 확인할 때는
이제 박스 플랫이라는 차트를 보는데요. 그 차트를 함께 그려보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테이블을 그려야 돼요. 이러한 테이블을 여기 차트 옆에다가 이제 붙여서 함께 정보를 제공할까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이렇게 하면은 이거는 그냥 차트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테이블에 차트를 함께 넘기는 거죠. 일단 소수점이 여기는 6개인데 제가 그냥 일단 2개로 줄일게요. 그래서 피봇에 df 피봇에 describe를 해서 그리고 두 번째 것까지 그리고 위치는 오른쪽에다 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테이블을 만들고 그러면 이 테이블 나와요. 오른쪽에 지금 이 디스크라이브한 이 테이블을 여기 차트 옆에다 붙이면은 차트랑 같이 비교를 하면서 보는 게 더 좋잖아요. 그래서 이 차트 옆에 이렇게 붙이는 것을 했고요. 이 차트 안에 내용을 채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차트의 내용을 채우기 위해서 일단 라벨부터 붙여볼게요. 이 평균 거래액이고 X라벨은 시군구가 될 거예요. 그래서 df 피봇에 플랫을 그리는데 이번에는 박스 플랫을 그릴 거고 여기 있는 차트를 넘겨줘야겠죠? 이 차트에 그려야 되니까 차트 그리는 거 넘겨주고 저는 항상 그리드는 true로 두고 타이틀은 평당 거래액의 그냥 박스 플랫이라고 지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평당 거래액에 대한 박스 플랫이 만들어져요. 이게 이제 해석을 하면은 X축은 이제 각각 시군구에 대한 값이고 Y축은 평균 거래 단위는 10,000원이고 이 박스 플랫 하나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면은 이 네모의 중간은 이제 평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얼추 보면은 한 800좀 넘는 값이 이제 여기에 평균이겠죠. 그래서 824의 평균. 그리고 이 박스가 크면 클수록 편차가 크다는 거예요. 편차가 크다는 거는 위에 차트와 같이 연관지어 설명을 해보면은 이 변화의 값의 차이가 크다는 거죠. 이게 일자로 되면은 차트가 일자로 되면은 평균의 값도 다 같잖아요. 이 그리드에서 이 700의 줄에 있었다고 치면은 700인 거예요. 모든 값이. 그리고 편차는 0이겠죠. 근데 이처럼 성동구처럼 많은 편차를 보이는 값은 이런 박스가 더 큽니다. 그래서 평균과의 거리가 가장 큰 게 성동구였다. 이 말은 성동구에서 가장 평균 거래액, 평당 거래액이죠. 이 평당 거래액, 평당, 평당 거래액이 증가됐다, 감소됐다. 이 변화의 폭이 컸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이 두 개 종로구와 강북구는 그렇게 편차가 크지 않은 걸 보아하니 그 부동산 평당 거래액이 변화가 별로 없었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검정색은 민맥스, 최소와 최대값을 나타내고요. 그리고 박스는 25%, 50%, 75%의 값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박스 플랫과 이쪽 디스크라이브 된 테이블을 함께 확인하면은 더 값을 비교하기가 쉽겠죠. 그래서 이것도 저장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plt의 save piv에 박스 플랫 png로 저장을 하고요. 그리고 DPI는 200으로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결과가 나와요. 그래서 박스 플랫을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확실히 더 해상도가 좋아서 보기가 편하죠. 그래서 이처럼 시군구별 서울특별시에 대한 차트 1번을 그려봤고요.
2번 차트는 이제 박스 플랫으로 이 디스크라이브 된 거를 함께 그려보는 것까지 해봤습니다. 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와 팔로우 부탁드리고, 혹시나 부동산에 관심이 있거나 데이터에 관심, 아니면 뭐 파이썬에 관심, 모든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혹시 궁금한 게 있으면 제가 그에 대한 답변을 해드리고요. 아니면 저한테 뭐 이렇게 봤으면 좋겠다라고 조언을 해주시면은 제가 그 피드백을 받아서 그걸 반영한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